코어라인 소프트 재추천 2일 만에 25%, 서린바이오 하루 만에 16%, 일신바이오 6일 만에 25%, KCT 9일 만에 30%, 메가ICS 5일 만에 55% 축하드립니다. 오늘 추천주 결과 그리고 어제 추천주 결과도 보도록 하시고요. 추천주 결과는 텔레그램이나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 클릭해서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황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 대응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첫 15일선 이탈을 했습니다. 지수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22일 동안이나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기존 리딩대로 계속 조정을 주의하면서 당연한 조정 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걸 무게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현금화 사인 드렸고 밀렸고, 이때 현금화 사인 밀렸고, 여긴 손절하지 마라, 분할 매수 자리다, 쭉 크게 올라갔고, 요 구간이 계속 4월 말부터 계속 현금화 사인 드렸는데 좀 더 올라갔고 지금 좀 무너지는 흐름이죠. 내려가는 어깨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왔다는 게 부담이다. 현재 곧버스 지수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는 인버스 2배짜리죠. ETF 이때 발목 자리에서 올라갔고 발목 자리에서 쭉 이때가 트럼프 관세 이슈 때 크게 올라갔고 또다시 쭉 빠지다가 똑같은 발목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지수는 하락할 수 있고 곧버스는 반대로 이전처럼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하도록 하시고요. ADR이 과열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과열 구간 15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120까지 가면 과열이죠. 무려 150까지 올라갔던 이전에 없었던 과열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요 과열 구간에서 떨어졌었고 과열 구간에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섹터는 진단키트, 탈모, CDMO, 가상자산, 인터넷은행, 이민정책 요 정도가 있었고요. 상승한 추천주도 요 섹터 내에서 나왔죠. 오늘의 강세 섹터 상승률 상위 진단키트 중에 랩지노믹스, 메가ICS가 기존 추천주였고, 코로나, 인벤티지랩 요거는 비만 쪽이죠. 얘도 역별로 빠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코어라인 소프트,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KCT 의료 AI,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의 상승 이유는 옥스퍼드에 이어서 영국 정부 사업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25%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5번째 장대 양봉입니다. 계속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5월 16일 기존 추천주 매수홀딩 구간 코어라인 소프트 검정색깔 별로 재추천 드렸습니다. 처음에 추천은 4월 중순에 드렸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요 주황색깔 갭 메우기 목표가 7,800원 드렸고 결국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8% 반복 수익 나와주다가 밀렸지만 애초에 이렇게 초록색깔 화살표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측했던 그림 내에서 수익이 나왔던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초록 색깔 화살표로 흔들면서 올라갔던 거죠. 계속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5월 16일에도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 드리고 2일 만에 오늘 급등이 나오셨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니까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때도 박스 돌파로 추천드렸는데 하루 올라가다가 고점을 이틀차까지 조금 높이긴 했지만 결국 밀렸다가 갔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했다가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아요. 이때도 눌림 추천드렸고 여기도 눌림 추천드렸고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수익 내기가 수월했습니다. 한번 튈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니까 상한가 25%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가니까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죠. 7,800원 도달, 초과 도달 축하드리고, 조정폭이 마이너스 20% 정도 나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크게 움직임 나오니까 장중에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단계 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코오라인 소프트 400만원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요. KCT도 200만원 수익 인증 축하드립니다. 크게 먹으려면 이전 수익 차트를 잘 복습하고 분할 매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코오라인 소프트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4월 29일에 추천드렸고 이날 고영도 30% 올라갔죠. 그리고 요날이 5월 20일 5월 20일에도 코오라인 소프트 검정 색깔별로 반복 매매하거나 홀딩하세요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코오라인 소프트 일봉 요날이 5월 20일이고요. 반복 추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추천 드렸고 갭매우기 7,800원 도달.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거나 전량 매도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7,800원 안착하면 다음은 전고점과 1년선이 일치하는 9,000원 정도까지 다음 향해서 갈 수가 있고요. 오늘 고가는 8,400원 정도 했네요.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여기를 안착했을 때 여기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자주 추천을 드리는 구간이죠. 손절은 잡고 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이탈했으면 손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탈 없이 박스 돌파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올리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큰 역배열도 5월 20일에 끊었네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껐을 때 이날에 박스 돌파도 나왔고 121선 안착도 했고 역배열도 끊었고 세 가지 타점을 동시에 뚫어주면서 이 1차에 25% 급등이 또 한 번 더 나와줍니다. 여기를 만약에 1년선을 안착을 한다면 다음 만원 전고점 보시면 되고 더 작게는 9,500원 보면 되겠죠. 지지는 일단 오늘의 시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200원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다음 3차 4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추세는 이렇게 큰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입니다. 이때도 크게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하면서 무너졌었고 지금도 좀 크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추세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요 이탈이 나올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저때처럼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 적극적으로 전량 매도까지 생각하고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던 구간이 있다. 지금도 크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당연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중에 무리하게 추격해가지고 꼬리에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진단 키트 관련주 볼게요. 증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 지속. 이 진단 키트와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고 메가 ICS 이전에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반복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애죠. 이런 크게 가는 애를 막 5% 10% 먹고 끝낸다? 아니돼요. 이번에도 월봉 박스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역별 돌파 초에 5일 만에 5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봉도 보면 이전에 70% 올라갔고 또 70%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죠.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드렸고 바로 이렇게 5일 만에 55% 상승이 나와줍니다. T면 70%다. 70% 올라가면 2,800원까지인데 100%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5일선 이탈 없이 3,3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살짝 밀렸어요.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2년선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은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코로나 관련주 다 똑같습니다. 단발성 한 일주일 정도 힘을 보였다가 또 도로 제자리로 빠르게 내려가니까 그 패턴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추천주는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드리고요. 이렇게 이미지로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 상세 양식도 제공해 드리고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상세하게 알려드려요.
일신바이오랑 메가CS랑 같이 동시 추천을 드렸고 K3I도 요 세 개가 단기에 25%에서 55%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큼직하게 박아드리니까 절대 헷갈릴 일이 없죠. 이 추천주를 바로 1차 매수하시던가 다음날 이후에 음봉 매수를 하셔도 돼요. 돌파 매수가 눌림 추천가 둘 다 드리니까 나는 눌림 매수만 해 그러면 눌림 매수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난 돌파 매수도 상관없어 그러면 바로 1차 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 3시 20분에 검정색깔 별 잘 보시면 된다. 메가CS 일봉 자, 이때 크게 튀었고 빠지는 거 조심하면 돼요. 지금도 5일선 추세 타면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 2년선 위에 있죠. 2년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홀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탈이 나오면 올라갔다가 지금 만약에 꺾인다 치면 찹찹찹찹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올 거니까 잘 챙겨주도록 하고, 장중에 무리한 추격 해가지고 꼬리에 자꾸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상한가 종목인 셀리드 볼게요. 셀리드가 연속적으로 4일 연속 강세가 나와주면서 또 상한가 마감 전고점 상한가로 돌파 안착이 되었습니다. 꼬리는 근사치까지 왔고요. 종가상 7,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좋겠죠. 얘도 이때 크게 올라갔다가 뭐 제자리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 반토막 난 후에 결국 요 밑에까지 제자리까지 떨어졌었고, 그때도 크게 요래 지금도 당연히 과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리딩 드렸던 거 그리고 앞에 메가CS 설명드린 거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거고, 시즌은 자 여기 중앙값 잡아가지고 6,100원 그 다음에 6,400원 5,500원 또 중간값 넣어서 5,800원 총 4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캔들로 보는 거는 단기 평을 넣었을 때 현 주가와 5일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이 1차 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 기준으로 대칭 잡아서 보는 거죠. 뭐 분봉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다음 진원생명과학 역시 똑같죠. 다 오버슈팅 구간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는 2년선 3,100원 여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린생명과학 얘도 시가 지키는 거 제일 중요하겠고, 1차는 2,700원 보시고 여기가 개파락자리입니다. 싱크홀 자리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다음 더바이오메드 얘는 121선 9,1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역시 똑같이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 똑같은 리딩입니다. 다음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오랜만에 반응이 나왔는데 요 흐름 주의하시고, 최근에 반년선 맞고 떨어지다가 오늘 상한가로 푹 지나쳤죠. 1년선 건드렸고 위에 2년선 다음 전고점 11,800원 정도, 주요하게는 지지를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돼요. 11,000원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싱크홀 개파락 주의하도록 하시고, 중간 지지는 9,000원 반년선 보시면 됩니다. 신풍제약 우선주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 얘도 역시 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 121선 중간 지지 1년선 17,000원 중간값 19,000원 2년선은 22,000원. 튈 때 정리 놓치면 계속 수급 없이 엄청나게 거래량 없이 괴로울 수가 있죠. 튀어줄 때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메디콕스. 메디콕스는 환기 종목이네요. 동전주고요. 최근에 반년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4번 상승
4번 상한가 나왔다가 밀리고 다시 또 상한가 121선 285 종가상으로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기 종목에 동전 주니까 이런 거는 크게 올라가다가도 막 갑자기 정지당하고 상패당하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은 진매트릭스. 또 2년선 3,000원 정도, 3,1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고요. 여기 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의 시가 1차는 3,200원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전고점 4,000원에서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고, 또 더 올라오면 4,000원 맥점 기약하도록 합니다. 4,000원 안착 중요하다. 다음 액세스바이오. 얘도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형태죠. 여기 전고점 6,000 후반대, 그 위에 2년선 보도록 하시고, 지진 1년선 6,000원 보면 됩니다. 오늘의 시가도 보시고, 더 작게 볼 거면 하나, 둘 또 대칭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다음 휴마시스 1년선 지지, 오늘의 시가, 이것도 대칭으로 요래 저항대는 2,100원 2년선 보시면 되고, 요 2년선이 전고점과 근사치 자리입니다. 중간값으로 2,000원. 다음 랩지노믹스 월봉 역배열 돌파 나왔고, 이렇게 박스였죠. 박스 하단 자리에서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고, 상단 자리가 3,450원, 여기를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 추천을 여기 드리면서 두 번 크게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 이때는 추천드리고 약수익 나오다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손절이, 단기 포지션 손절이 나왔죠. 그리고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평단 낮춰가지고 탈출이 가능했겠지만, 단기 포지션은 손절이 확실하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월봉에서 봤듯 이렇게 W 반등을 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 하셨던 분들은 평단 낮춰가지고 수익 전환이 되었습니다. 단기 포지션은 손절, 장기 포지션은 수익 전환이 되었고, 뭐 추매 안하고 가만히 들고 있던 분들은 아직 본전이 안 왔을 확률이 크죠. 만약에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럼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가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꺾여버려. 그러면 또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하는 이유는 도중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오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각오로 가서,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꺾여버리잖아. 그럼 기회비용 상실이 크죠. 그러니까 이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주도주로 일정기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회를 주네. 또 올라오는데 또 본전 기다리다가 안 왔죠. 안 오고 또 밀렸죠. 그럼 또 똑같이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주도주 교체, 일정주로 교체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예요. 시간도 돈이니까. 이렇듯 만약에 올라오고 있지만 본전이 아슬하게 안 오고 내려간다, 그때도 손절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전이 안 와도 손절을 고려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홀딩 하시면 되고요. 2년선 2,950원 정도 1차 지지 중요. 다음에 1년선 2750 중간 값으로 여기 하나 더 넣어가지고 2,850원까지 보면 되고, 요 3개가 중요합니다. 요거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요거 이탈하게 되면 찹 분할 매도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하는 게 좋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려간 어깨에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는 이유는 뭐다? 도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좀 꺾였죠. 한 마이너스 18% 정도 꺾였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했으면 뒤에는 남아있는 물량을 더 크게 먹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려간 어깨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젠. 시젠이 이쁘게 추세를 타고 있고요.
전고 돌파 시도 자리 힘싸움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고 크게 빠지는 거 조심. 지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요래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기평이랑 주가랑 가까우니까 단기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5일선, 11선, 15,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으니까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대응하면 되고요. 월봉도 볼까요? 이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고. 에코프로를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와 똑같죠. 이때가 에코프로 10만원 할 때예요. 에코프로 10만원, 그리고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죠.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에코프로의 자리가 요 구간입니다. 에코프로도 제자리까지 떨어지면 2만원대까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시세가 나오면 과식을 했다, 더부룩 해가지고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소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이 가짜 반등 항상 조심하시고, 이것도 가짜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내려갔죠. 정석 패턴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바닥권에서 또 박스 돌파해 주면서 26,000원 돌파해 주면서 올라왔고, 변곡점 힘싸움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자리에서는 무릎 자리고, 근데 또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바닥 대비 70%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된다. 다음 녹십자 MS, 얘도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 지금은 여기 전고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안착을 못하는 상황이죠. 4,800원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봉은 전고점 돌파를 못했네요. 터치만 하고 안착을 못했고, 여기 기준점이 4,800원입니다. 4,8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꼬리, 또 전고, 중간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이 요거 조심.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는 단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올라가다가 금방 제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자리로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피하도록 합시다. 다음 CDMO 위탁 개발 생산 관련주 볼게요. 제약주.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슈로 서린바이오, 엘신바이오, 바이넥스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서린바이오 월봉 발목 이전 맥점을 회복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늘상 추천을 드리는 타점이죠. 최근에 진짜 이 타점에서 더욱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서린바이오 메갈CS랑 똑같은 차트였어요. 70% 올랐고, 이번에도 70% 올라가면 만원까지 갈 수 있다. 오늘 만원까지 가진 못했지만 9,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바로 하루만에 16%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고요. 1년선 안착한 자리였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인데 노랑으로 보너스가 터지면서 하루만에 16%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 같이 커플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6일 만에 20%, 25% 수익이 나와줬고요. 일신바이오 먼저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어제 서린바이오는 신규로 처음 추천드렸습니다. 일신바이오도 서린바이오 신규 추천하면서 또 재추천드렸고, 재추천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와줬던 거죠. 앞에 꼬리는 모두 다 매물 소화로 분석 추천드렸고요. 재추천 하루 만에 18% 수익이 나왔다. 일신바이오, 메가ICS, K3i 같이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고, 메가ICS 아까 위에 봤죠? 똑같은 흐름으로 서린바이오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K3i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6일 만에 35%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 대한과학, 얘도 월봉 무릎 자리에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 하루만 17% 수익 나왔고요. 이것도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어요. 추천주는 다 이렇게 이미지 크게
박아드리니까 헷갈릴 거 전혀 없고요. 대한과학 5월 12일 추천주. 그때 튀었을 때 내려갈 때 정리를 했으면 되고, 또 매수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를 놓쳤던 분들도 뭐 홀딩을 하셨으면 되고, 신규 매수도 가능했고요. 얘도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11% 정도 튀었죠. 항상 튀어주고 빠질 때 이렇게 찹찹찹 주황색깔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도록 하시고, 이거는 유라테크로 복습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유라테크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찹찹찹찹 정리. 샵 붙은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 드릴 때 이렇게 샵 노랑 보라 초록보다 이 두 개 가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항에도 샵 붙은 게 중요하고, 다음 바이넥스 예전에 발목자리 추천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고 80%까지 올라갔었죠. 80% 올라갔다가 지금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가 나왔지만 역배열 저항대 맞고 살짝 밀렸고요. 서린바이오 일봉 1년선 안착, 요 꼬리도 매물 소화로 보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역배열 돌파 자리 하루 만에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2년선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8,400원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매수와 홀딩 구간이죠. 더 꺾이게 되면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게 되면 7,000원까지 내려가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1년선 지지가 제일 지금 중요합니다. 7,600원 정도 여기 지키면 또 M 패턴으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고, 이탈하면 7,000원까지 바로 밀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행보하는 거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튀어줄 때, 자,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튀는 애들은 단발성을 조심을 해야 된다. 금세 제자리까지 내려간다. 계속 강조,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물리면 피곤하다, 위험하다, 기회 영상실이 크니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일신바이오를 먼저 추천드렸었고,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121선 안착한 자리였죠. 이거 매물소화다. 종가에 추천드리고 뿅 이렇게 급등 나와줬고, 이날에도 재추천을 드렸어요. 서린바이오 추천하면서 일신바이오도 다시 재차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박스였는데 박스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1년선을 살짝 안착했습니다. 그때 안착 못했죠.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만 18%.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박스 돌파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준 거니까 매수와 홀딩 구간인 거고, 지지는 1차, 2차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원 2년선 안착이 중요한데 여기를 안착을 못하고 꼬리만 달고 밀리고 있네요. 1300원 안착 중요하고 1차로 오늘의 시가 1년선 가격인 1165 지지가 중요해요. 큰 추세는 요렇게, 작은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바이넥스는 예전 과거 추천주였고 이번에는 추천을 못했습니다. 역배열 뚫고 올리려고 하다가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고, 종가가 여기 밑으로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위로 딱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고, 끊으려면 2만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해 주는 게 좋겠죠. 2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큰 추세는 요렇게, 작은 추세는 요렇게. 전날의 종가 18,000원 지지도 중요하고요. 여기 장기 2평이 모여있는 17,000원. 다음에는 2년선 수평 지지는 이렇게, 장대양봉 시가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4개, 수평 지지는 4개 보시면 되고, 추세선은 2개 체크하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2만원을 안착한다면 오늘의 꼬리, 그 다음에 전고점 23,000원 저항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한과학
대한과학은 이때 M 패턴으로 추천드렸어요. 올라갔다가 빠지고 살짝 올라왔죠. 여기 발목자리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만 17% 급등. 그리고 뒤에 뭐 크게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11% 급등 나와줬고, 오늘도 11% 급등 나와줬고, 두 번 연속 급등 나와주면서 이때 매도 놓쳤던 분들에게 두 번의 또 매도 기회를 줍니다. 2년선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5,500원 종가 상한차익이 중요해요. 다음 전고 꼬리 보시면 되고, 현재는 요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지는 1차로 4,700원, 다음 2차는 상한가 시가 4,500원 보시면 되겠죠. 크게는 요 상한가 나왔던 장대양봉 종가와 시가 사이에서 박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때 역별 끊을 때 중장기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때 중장기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121선 부근에서 반등, 역대 신고가 찍고 오늘 또 분할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배열 돌파 자리를 보면 요 구간 또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끊어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줬고, 전고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딱 맞고 떨어졌네요. 여기까지 내려왔고, 일단 요 작은 전고 113만원, 111만원 여기를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다음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죠. 요래 박스 W 형태로, 요래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중 돌파가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121선, 1년선 밑에 요 두 개의 지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전처럼 똑같이 요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박스. 다음 가상자산 인터넷은행 관련주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인터넷은행 6월 예비인가 일정도 있고요. KCT를 제일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고, 기존 대장주였던 한국정보인증도 추천, 다날도 추천 드렸었고요. 3개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단기 고점이라서 바닥권이었던 KCT를 더 강조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월봉, 발목,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박스 상단 자리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2%, 9일 만에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지금 추천드리는 게 요런 타점이죠. 발목 자리죠. 일봉, 이 꼬리를 매물사로 분석하고 바로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크게 바로 하루 만에 12%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9일 만에 30% 수익이 나와줬어요. 이때도 돌파 매수, 눌림 매수 추천드리고 12%에서 50%의 수익이 나왔고, 재추천드리고 또 하루 만에 12%,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KCT 아까 위에 봤듯 200만원 수익 있었고요. 고라인은 400만원. 5월 9일 3시 20분에 검정색깔 별 추천, 돌파 매수 가격 2370, 이렇게 이미지로 크게 표기해 드립니다. 다날도 똑같은 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17%, 이건 과거의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뒤에는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거니까 매도 사인 드리고 쭉 추천하지 않았고요. 침체 구간이 나올 거니까 아주 오랜만에, 거의 뭐 3년 반 만에 추천을 드린 거죠. 하루 만에 17%.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마냥 홀딩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과한 상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제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이때부터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죠.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막 생각 없이 따라서 추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에코프로 일봉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던 자리였고 하지 말라고 했고,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태양광, 악재가 뜨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교과서 종목들이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 선배가 이렇게 제자리까지 내려갔다. 에코프로도 이렇게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일단 10만원짜리인데 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금량도 가짜 반등 주면서 정지되었고, 다시 다날로 와서 바로 감도랑 쉬었다 감초로 바로 하루 만에 17% 수익이 나왔다. 다날은 5월 15일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고요. 얘도 이렇게 이미지 드렸고 3시 20분 검정 색깔 별 보시면 됩니다. 5월 15일에 섹터 중에 꼴찌였지만 결국에는 17%까지 올라갔었고요. KCT 일봉 1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3시 20분에 추천. 요 꼬리가 차익 실현이 아닌 뇌물 수하다 분석 들어갔던 거고 12% 바로 수익. 2년선 때려줬고 계속 반복 추천. 오늘 크게 흔들면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을 조심했어야 되는 자리에서 분봉을 좀 심하게 흔들었죠. 분봉을 볼게요. 분봉이 아주 더럽게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올리고 쭉 빼고 엄청 더럽게 움직였습니다. 분봉을 보고 접근을 했으면 좀 크게 먹기가 어려웠던 흐름이고요. 근데 월봉으로 봤으면은 수익 내기가 수월했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이고 지금 발목 자리에 추천드렸으니까 좀 기다려가지고 요정도 올라오는 거 20% 30% 올라오는 거 먹는 거는 수월한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자꾸 이런 바닥권에서 크게 먹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월봉을 보는데 집중을 하면 좋아요. 월봉에 집중을 하고 일봉의 흐름 좀 무시하시고 특히 분봉의 흐름을 무시하면 됩니다. 박스 돌파 나와주면서 정석으로 20%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준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에서 딱 20% 30% 수익이 수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신하가 추천하면 그 타점에서 20% 30% 정도를 항상 쉽게 주는구나. 그럼 손절은 짧게 잡고 먹을 때는 최대한 좀 20% 이상은 먹어봐야 되겠구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2년선을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2,7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를 했고요. 1년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400원 2,400원 그 위에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반년선 2,300원 보시면 되고요. 반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 돌파로 마감이 된 양호한 흐름이긴 해요. 다음 다날은 요날에 추천드렸죠. 요날에 1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만 17%. 이것도 2년선 안착 못하고 때리기만 했고요. 3,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으나 10% 급등이 나와줬으나 2년선 안착은 아쉽게 또 실패를 하고 여기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은 2년선과 1년선 사이에서 박스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스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하단 자리 3,200원 지지가 중요해요. 다음 밑에 반년선 3,05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1년선에 자꾸 저항이 걸렸고 지금은 2년선에 저항이 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구간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다. 다음 한국정보인증, 얘는 먼저 출발했던 대장주였죠. 좀 많이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KCT랑 다나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가면 대장주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주들이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밀리면 좀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얘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고 뒤에 요 구간에서 또 같이 추천드리면서 결국 수익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대장주였고 꺾이는 흐름이 없었죠. 여기까지 보면 박스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뒤늦게 흐름을 보고 얘가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 고점을 높이는 13%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얘는 지금 단기 입형 넣어서 보면 되겠죠. 11선 살짝 이탈을 했고요. 15일선이 여기 밑에 5,200원 정도. 그 전에 이 최근에 박스 하단 저가 가격이 5380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21선 5,000원을 3차. 요거 차례대로 이탈하면 대응 잘해 주도록 하시고요. 최근 크게 오른 만큼 조정도 크게 나올 거니까 이탈한 반드시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리드코프, 얘는 저점이 낮아졌네요. 2년선 이탈했고 상한가 종가도 이탈했고 약별로 빠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9%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꼬리 달고 밀려버렸고 5일선 이탈했고 11선, 15일선, 21선 보면서 대응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역배열로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다음 지분 관계에 있는 메이슨 캐피탈, 얘도 최근에 급등이 크게 나왔고요. 오늘 급등이 크게 또 나왔습니다. 19%나 반등이 나와줬지만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흐름, 역배열의 흐름이 잡혀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오늘의 저가 363 15일선 지지가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21선 밑에 중간값, 또 여기 파란선 초록색깔 선 보시면 되고, 동전주는 좀 가든 말든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전주는 뭐랑 가깝다? 상패랑 가깝다. 동전주는 조심조심 제자리까지 빠지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침체 엄청나게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엄청나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만 금방 제자리. 다음 태양광 2차전지 하나솔루션이랑 에코프로 볼게요. 미국에서 세액공제 조기 폐지 가능성을 보이면서 두 섹터가 약세가 나오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 발목자리에서 똑같은 발목자리에서 2만원 정도에서 중장기 추천드렸고 두 달 만에 110% 상승이 나와줍니다. 여기 맥점이 4만원이죠. 4만원 지지해줬고 4만원 이탈하니까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4만원에 저항 걸렸습니다. 그럼 또다시 요 4만원에서 저항이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최근에 4만원 살짝 뚫었다가 밀리는 흐름으로 맥점 4만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단기 입형 이탈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태양광 업계가 지금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런 뉴스를 떠나서 단기에 110%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심지어 호재가 있어도 반토막 수익 반납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솔루션 월봉 발목자리 만들어줬죠. 이 구간에서 2만원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을 드렸고, 중장기는 1차 목표가 50%, 2차 목표가 100% 이상으로 크게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뿅 올라갔고, 이래 여기가 이제 50% 정도 올라갔을 때 1차 매도 혹은 분할 매도, 1차 매도 혹은 전량 매도 하는 자리고요. 2만원 기준으로 여기면 딱 50%죠. 그리고 100% 올라갔을 때 또 다시 뭐 전량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알아서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110% 내에서 이제 최소 50% 먹었으면 되는 거고, 4만원 정직하게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의 지지는 29,400원이고요 1차가. 자, 가파르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많이 올랐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심지어 호재가 있어도 하락할 수 있다,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오늘 좀 확실하게 이탈이 나왔죠. 오늘도 올리다가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 이탈이 나오면서 밀려버렸고, 장기평 기준으로는 3만원 25,000원까지 좀 큼직큼직하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평을 넣었을 때 오늘 11선과 15일선이 동시에 첫 이탈이 나왔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11선 이탈이 없이 이쁘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탈이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흐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저가가 21선과 좀 일치하는 32,300원 정도고,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가짜 반등을 주면서 좀 크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110%가 올랐잖아요, 추천가 대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추천가 대비로는 110%지만 저가 기준으로는 170%가 오른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같은 섹터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크게 상승이 나왔던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5일선 처음으로 이탈 나왔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보고 이탈할 때마다 대응 지키면 홀딩 하시고, SK 이터닉스 에도 5일선 이탈 나왔고요. 크게 오른 애들 당연히 크게 빠질 수 있으니 조심. 대명에너지도 점상에서 추가 상승 못하고 내려오면서 5일선 이탈이 나왔고요.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여기 11선 그리고 점상 전에 종가 19,000원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거 조심. 여기가 개파락이 나올 수 있는 싱크홀 자리죠. 싱크홀 자리에서 3일 동안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최악으로는 19,000원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파루도 5일선 이탈했고 11선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네요. 1차로 여기 작은 갭, 그 다음에 이렇게 개파락 여기까지, 그리고 또 밑에 또 개파락 자리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다음 개파락까지 떨어지면 740원 정도까지 15일선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조심을 하도록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등 후에는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태양광도 워낙 많이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있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2차전지 에코프로도 같이 빠지고 있고, 요거 아까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날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 역배열이니까 조심하자, 하지 말자. 선배인 카카오 따라갈 수 있다. 4만원까지 떨어졌고요. 2차전지가 지금 인버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역대 신고가 올라가지고 있고, 종목 코드가 465350이네요. 인버스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2차전지 ETF 올해도 수익률이 바닥이다. 꼴찌 수익률. 근데 개미는 계속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다. 좀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관심을 끄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꾸 바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하로 계속 늪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추천주들 전부 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추세 전환이 나온 걸 확인하고 발목에서 드렸잖아요. 2차전지는 지금 발목이 형성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또 신저가로 빠졌다 해서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도 추매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2차전지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차 캐즘, 수요 정체, 그리고 세액공제 폐지 논의, 관세 폭격 가능성,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시세가 23년도에 나왔다. 대시세가 나오면 떨어진다. 대시세가 나오면 떨어진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월봉 이때 중장기 추천 드렸고 과하게 올라갔고요. 고점 꼬리, 여기 뒤에 여기 추세 이탈, 여기서부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가짜 반등, 요 가짜 반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속습니다. 저걸 제일 조심하도록 하시고, 이제 역배열 이렇게 끊어주는 흐름이 없잖아요. 끊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이 올라오면은 저도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흐름이 없으니까 추천이 안 되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하나솔루션 다시 가볼게요. 하나솔루션 제가 왜 추천했습니까? 어디서 추천했습니까?
여기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이거 보이자마자 추천했잖아. 이거 보이자마자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운 좋게 이탈이 없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끊어주는 걸 기다리세요. 이때 신규 매수를 하든 추매를 하든 해야 됩니다. 자꾸 싸게 잡으려고 이 음봉이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고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역배열 돌파가 나오면 발목 무릎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발에서 추천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편이고, 물론 여기서 어깨머리에서도 추천하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제일 수익 내기가 수월한 구간이 이 무릎 자리,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쭉쭉쭉 잘 올라가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는 피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노리도록 하세요. 여기를 잡는 방법은 일단 월봉을 전체 차트를 키시고요. 발을 확인하시면 돼요. 저가가 있을 거 아니야. 신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보다 뭐 한 30% 정도 올라와 있다. 그러면 거기가 발목이니까 그때부터 타점 잡고 분할 매수하고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솔루션 와볼게요. 월봉이고요. 지금 신저가 찍었죠. 신저가 찍었고 올라오면서 지금 바닥 대비 이거 한 30% 40% 올라왔잖아요. 요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 30% 40% 오른 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발목 자리다. 요 정도 올라온 발목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G2파워. 최근에는 추천 못했고 예전 추천주였습니다. 원전으로 추천했는데 오늘은 액침냉각 ESS로 올라갑니다. 6월 25일 요거 ESS 시제품 공개 예정 일정 있으니까 일정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일정은 모조리 전부 다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액침 냉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예전에 발목자리 추천 크게 올라갔고 권리락 강세죠. 뒤에 또 발목에서 추천 올라갔고 또 발목 추천 올라갔고요. 반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고, 아까 위에는 일봉이고 지금 요건 월봉입니다. 이렇게 수익 주고 뒤에는 빠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천을 좀 안 했고요.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만들었다가 박스 돌파, 그리고 역배열도 돌파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지금 변곡점이죠. 근데 또 일봉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니까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이 낫겠고요. 만원과 5,500원쯤의 큰 박스예요. 지금 또 6,000원 정도까지 바로 가지 못하면 6,000원 정도까지 크게 떨어지는 흐름도 조심은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월봉 전고점 11,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지는 8,350원, 요거 1차로 중요하겠네요. 월봉상으로는 일봉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만원 전고점에서 오늘 저항 걸렸고, 이 하단이 6,000원 5,500원 정도 하죠. 요렇게 큰 박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또 밀렸다가 올라오는 걸 생각해야 돼요. 1차로 박스 중앙 9,000원, 7,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고요. 1차, 2차까지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큰 박스 자리, 요게 좀 부담이다. 월봉은 맥점 돌파가 나왔지만 일봉상으로 요것이 부담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방에 막 비중 세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중 세게 들어갈 거면 손절을 박스 중앙에서 잘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면 엄청나게 아프니까.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40%입니다. 크게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0%면 버틸 수가 없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이 잘 안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아예 눌림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1차 매수 소량하시고 다음 2차 매수 하시고 3차 매수 하시고 딱 3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게 1차 매수 20만원, 2차 매수 30만원,
그리고 마지막 매수를 제일 크게 50만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매수를 제일 크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돌파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박스로 판단을 하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다. 20만원 들어가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난 자꾸 이상한 손절이 안되네. 손절이 안되네. 그래가지고 1차 매수만 했고 여기서 30만원 매수할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50만원 매수할 거야.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면 분할 매수 30만원, 분할 매수 50만원 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할 매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파동이 큰 종목들 제발 좀 분할 매수 좀 하고 분할 매도 좀 하고 분할을 항상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분할하고 안하고 이게 차이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다음 탈모 관련주 볼게요. 추천주는 아니고 오늘 핫한 섹터였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재 탈모 공약 이재명의 재가만 남았다. 예전부터 탈모 관련주는 빵빵빵 시원하게 힘이 강하게 나와줬던 섹터죠. 오늘은 위더스 제약과 프롬바이오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위더스 제약은 크게 상승 마감, 상한가 마감, 프롬바이오는 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더스 제약, 월봉, 자 신규 상장주고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역배열 돌파로 상한가 이전 맥점 회복을 해줬고요. 상한가로 장기 입형 다 뚫었습니다. 항상 저항은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를 중요한 지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4개째는 시가, 그리고 현 주가와 여기 2년 선이랑 조금 이격이 있으니까 7,800원 정도도 넣어가지고 총 5개의 지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고점은 여기 하나,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꼬리랑 또 전고점이랑 가까우니까 요 꼬리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크게는 저항대가 8,700원 그리고 9,500원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다음 꼬리 이렇게 보시고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거래량이 없이 행보 하락이 좀 길어지면서 답답해지는 종목이죠. 튀어줄 때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는 앞에 탈모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그때 상승이 나온 게 이재명 대선 캠프 관련해서 올라갔던 거죠. 정치 테마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탈모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3445 3445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했고 지금 고점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꼬리까지 보시면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무리한 추격 자제하도록 하시고 월봉은 바닥권입니다. 월봉은 바닥권인데 요게 지금 80%가 오르는 자리에요. 80%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다. 그리고 이전 맥점은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서 박스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올리고 있는데 단기 고점이에요. 월봉은 무릎이나 일봉상으로 많이 올랐다. 항상 일봉상 많이 올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바닥 대비 80% 오른 자리에서 박스 행보 보여주다가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탈하니까 조금 힘이 죽었었죠. 지금도 단기에 그 정도 폭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박스 하단을 지키면 상관이 없고요. 이탈하면 침체주의. 다음은 이노진도 고점 박스 구간입니다. 이렇게 장대항공 종가와 시가 기준으로 저항대 2,600원 그리고 2,05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 가격은 2년선과 일치하네요. 2,300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고 얘도 월봉이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살 올리고 있고 얘는 맥점이 2,900원 정도 합니다.
2,900원 정도. 이것도 잘 복습하셔야 돼요. 대시세 나왔고 추세 이탈하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죽었죠. 이탈하면서 죽었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내려갑니다. 이 가짜 반등이 무려 100%나 나왔어요. 여기는 7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미친듯이 오른 애들은 가짜 반등도 막 50% 이상씩 나오니까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다음은 동전주인 TS 트릴리언 볼게요. 얘도 탈모로 반응이 크게 나와주는 애고요. 지금은 동전주 조심. 바닥권 정지될 뻔한 이력도 있습니다. 두 번의 정지 이력, 상폐될 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 요 역배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만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이걸 종가 상한착하는 게 중요해요. 반년선 가격이 285 정도 하네요. 최근에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고, 하단 자리가 240입니다. 240. 지금 박스 하단 자리 위치에 있다.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현대약품 시간에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 일봉은 반년선 저항받다가 반년선 안착했고요. 박스 돌파도 했고요. 1년선, 2년선 3,900원 안착이 중요하겠네요. 이때 한번 대시세 나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또다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1차 121선 3480 정도 1차 보시면 되고, 2차 여기 3차 발목 자리에서 장기 입형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 바이오노트 말고요. 바이오니아. 얘도 신저가 저가 찍었다가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는 바닥권이고, 작게는 끊었고 크게는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 일봉은 박스 돌파, 이렇게 박스 하나 또 반층 올렸다가 뚫어줬네요. 반년선 18,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18,000원 안착 중요. 그럼 또 박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1년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전고점부터 보셔야 되고, 밑에서 계단식으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역배열 끊어주면서 그 역배열 끊었고요. 계단식으로 올리는 중이다.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거래량이 살짝 붙었죠. 이제 121선이 장기 입형 돌파할 때 거래량이 더 크게 붙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발목 자리.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고, 다음 신규 상장주 볼게요. 오늘 달바 글로벌 상장했고, 화장품 관련주 5분봉 크게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며 역배열 만들었고, 근데 시간으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역배열 돌파가 나오긴 했습니다. 노란 색깔 저항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막판에 뚫어 올리고 마감. 얘는 오버행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예수 해제. 대표의 지분보다 투자자의 지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에 매각 압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렇게 해제일이 6월 6일, 이때는 뭐 조금밖에 없고 6월 22일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달째, 그리고 세 달째, 6달째 136 순차적으로 투자사의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주 120% 오른 머리 고점이고요. 지금 고수압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작은 추세 큰 추세 다 지켜주고 있고, 요거 큰 추세 이탈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하시고, 뭐 작은 추세는 이탈해도 버텨볼 수 있겠죠. 최근에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계단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은 고점 자리
공모가는 6,800원입니다. 이탈이 나오면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까지 떨어지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는 100% 정도 오른 고점이고 역시 요 추세 지켜주면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 이탈하면 조심하도록 하시고 공모가는 21,000원이네요. 다음은 로킷 헬스케어, 얘는 머리 16일에 찍었다가 빠지나 싶더니 어깨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왔습니다. 큰 추세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보라색깔 수평 지지 두 개도 보도록 하시고 60% 오르는 자리에 어깨 자리 고점, 공모가는 11,000원입니다. 항상 신규 상장주들 이탈 제대로 나오면 공모가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5월 2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코로나,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국내 공포가 스멀스멀. 아직은 국내는 괜찮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심각하다. 진단키트 관련주 대거 상승이 나왔고 코로나 제약 관련주들 지금 상승이 꽤 나온 편이죠. 지금부터는 빠르게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좀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코로나의 확산 여부에 따라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개는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서 제자리 내려가니까 조심을 하시고, 코로나 이거는 6월 말이 정점이 된다고 하죠. 6월 말 정점 예상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는 하시되, 항상 선반영으로 크게 상승 나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냥 6월 말까지 가져가시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고요.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합시다. 다음 정책주인 탈모 관련주, 이재명의 재가만 남았다.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 프롬바이오가 크게 반짝, 아주 아이비 투자, 나우 로보틱스도 정책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아주 아이비 사회이사가 과기 정책 설계 나섰다. 벤처시장 훈풍 기대감, 창투사죠. 나우 로보틱스는 AI 로봇 활용 자율화, 생산성 추진. 이민정책주 오픈롤이 제일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낙폭과대 자리에서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추천주였던 코어라인 소프트가 또 재추천 2일 만에 25% 급등이 나왔고, ENCL도 삼성바이오 엮여 있습니다. 삼성과의 투자를 했다. 다음 CDMO 위탁 개발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엘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추천주였고 단계 크게 상승, 바이넥스도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가상자산 인터넷은행 6월에 예비인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좀 강하게 엮여 있는 게 리드코프랑 메이슨 캐피탈이죠. KCT 고발주, 바닥주로 좀 강조 추천을 드렸고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부 인증, 기존 대장, 다날도 이렇게 3개 다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소소뱅크가 6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죠. 근데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리드코프와 메이슨 캐피탈이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소소뱅크와 연관이 있는 애는 리드코프, 메이슨, 다날입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90원, 하루에 200원짜리 방만 가입하셔도 이런 타점에서 아주 좋은 타점에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멤버십 팬클럽 방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파마리서치, 휴젤 요런 애들도 팬클럽 방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루 200원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천주들이 작게 가는 게 아니에요. 큼직큼직하게 크게 가줍니다. 하루에 200원의 행복. 다음 5월 2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형지그룹주들이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 이재명 관련주들이죠. 낙폭과대 반등.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 압도적은 아닌가? 좀 김문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으니까 아무튼 계속 1위가 되고 있고, 뭐 이변이 없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이준석이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더욱더 이재명 쪽에
힘이 붙었습니다. 왜? 지금 이준석이나 김문수 둘 중에 하나로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얘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표가 또 찢어지잖아요. 표가 나눠지니까 이재명한테는 또 반사이익이 되는 거죠. 형지 INC 월봉 크게 올렸다가 빠지고 있는 중. 일봉 고점 박스로 요래 현재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지지가 중요한데 또 시간으로 이탈하려 하다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이탈하고 무너질 거예요. 대선주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 폭탄 돌리기, 여기서 개미들 꼬시다가 폭탄 빵빵빵 터뜨리면서 제자리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또 반등 나올 때 가짜 반등 조심하도록 하시고, 크게 나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스 중앙 가격은 2150원 정도 하고 상단 가격은 2700원 정도. 대선주는 제가 4월이나 5월이 고점이 될 거라고 했어요. 형지 INC도 요 4월이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도록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본격적으로 조심을 하도록 하자. 1500원 이탈하면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자. 다음은 형지글로벌. 형지글로벌로 제가 경고를 많이 드렸었죠. 형지글로벌 차트 가져와 볼게요. 요래 쌍봉 이탈하는 거 조심해라. 요때 경고 드렸고, 크게 떨어졌다가 요 반등 나오는 거 가짜 반등 조심해라. 또 여기까지 제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 4월 4일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라고 했고, 결국 이렇게 빠졌죠. 요때 가짜 반등으로 많이 속는다고.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역시 그럼 그렇지 가겠지 하면서 추매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니까 이제 금액은 더 들어갔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짜 반등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역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재차 내려가는 흐름을,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장기 이평 지지대 자리 4,500원 정도 지지 중요하고, 여기 개파락 자리거든요. 개파락 제대로 나오면 이거는 1차로 3,6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점을 주의를 하도록 하자. 다음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도 4월 2일 4월이 고점이 되었고, 가짜 반등을 간간히 주면서 역배열로 빠지고 있죠.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하시고, 전고점 27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대선주 다 똑같아요. 4월이나 5월이 고점일 수 있다. 6월까지 가져가지 말자. 조심조심. 다음 상지건설. 상지건설도 똑같죠. 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지건설도 미리 다 리딩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미리 다 그려 여기서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던 거고, 밑에는 개파락 구간도 있죠. 이 구간이 싱크홀 자리입니다. 이탈하면 이건 5,000원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떨어질 때도 가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겠죠. 이제 크게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을 깨하고 있고, 박스 중앙 자리는 3만 후반이고, 박스 상단은 54,000원 정도. 얘도 4월이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크게 나와도 4월이 고점일 수 있다. 제가 양자모들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1월이 고점일 수 있다 라고 했죠. 이제 엑스게이트랑 모든 종목들이 다 고점을 형성을 못하고 있어요.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어도 단 하나 ICTK만 제외하고, ICTK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양자모 다 1월에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반복해서 제가 계속 사인을 부정적으로 사인을 드리는 게, 유라테크 17년
급등치고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결국 내려가잖아. 선거일까지.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7년도 문재인 테마 DSR 제강 추천드리고 300% 올라갔다가 5월이 선거일인데 고점은 2달 전인 3월이었죠. 이걸 대입해가지고 당선이 됐음에도, 대통령이 됐음에도 하락이 나왔다. 이걸 대입해가지고 재료 소멸 선반영 하락을 조심을 하시면 되는 것이다. 다음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4월 4일이 고점이 되었고 6월까지 가져간다 한들 저기를 돌파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또 올라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거는 에코프로에서도 제가 계속 조심을 하라고 했던 흐름이고요. 이렇게 역배열로 쭉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에코프로도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도 똑같은 유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도 4월이 고점이고요. 반년선에서 반등, 반년선 살짝 이탈하고 지금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박스 중앙, 박스 상단 여기 돌파 실패하면 하단 이탈하고 1차로 1년선, 2년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월봉을 보면 여기 박스 이탈하고 호로록 내려왔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박스가 있는 거니까 여기 이탈하면 호로록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일성건설 월봉, 여기 고점에서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 또 박스 만들어 줬다가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박스 형태로 내려갔고, 또 얘도 지금 내려온 상태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얘는 연말이 고점이네요. 4월도 두 번째 고점이긴 하고, 반년선에서 반등, 1년선, 2년선까지 떨어졌고, 또 2년선도 마저 이탈하게 되면 여기 1차, 그다음에 또 개파락 자리 있습니다. 싱크홀 자리고요. 싱크홀 자리 훅 떨어지는 자리, 진흙당 자리 밟으면 푹 빠진다. 약벨은 이렇게 잡혀있고, 이스타코. 이스타코도 연말이 고점, 두 번째 고점이 4월. 똑같이 약벨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탈모 관련주 현대약품 3.8%, 이거 아까 앞에 봤고요.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주 앞에 봤고요. 로킷 헬스케어 이것도 앞에 봤고, 다음 IG비전 2%, 이거 유심 SK텔레콤 유심 해킹 이슈로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제가 유심 관련주들 산불 테마처럼 2, 3일 정도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딱 정석 흐름으로 내려갔죠. 대장주가 XQ였는데 XQ 이렇게 3일 강세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어요. 산불 테마처럼 제자리 경고를 드렸습니다. UV벨록스도 이렇게 떨어졌고, LG 헬로비전도 이렇게 떨어졌고, 산불 테마처럼 똑같이 단발성으로 내려갔다. 지금 얘네가 튀고 나면 한번 튀어주고 옆으로 행보를 하던가 밑으로 내려가던가, 옆으로 행보를 하던가 밑으로 내려가던가,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IG비전도 이렇게 가짜 반등 줄 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선, 2년선 안착 중요하고, 최근에 저가, 그리고 여기 신저가. 웬만하면 여기 물렸어. 그러면 본전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요 정도라도 올라와 줄 때 추이를 보면서 손절하고 다른 주도주 일정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XQ도 지금 더 내려가 버렸죠. 제자리까지 빠지고,
급등치고 침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가짜 반등을 주면서 지금도 급등 쳤고 침체가 이렇게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길어질 수 있다. 기회비용을 좀 살리자. 한번 낙폭과대 반등으로 튀어줄 때, 그때 튀어줄 때 손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다 못하겠으면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손절을 생각을 해보자. 유비벨록스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가 딱 교과서죠. 자, 내려가잖아요. 제자리까지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가짜 반등 중일 때, 요럴 때 요게 18% 정도? 18% 정도 급등이 나온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 본전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요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도 절반이라도 손절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 추세를 돌리려면 요 장기 입행을 다 뚫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2년선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 2년선 가격이 7,300원 정도예요. 여기 7,300원 종가 상한착을 해줘야 된다.